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970명, 카나가와 906명, 사이타마 261명, 치바 415명, 오사카 374명, 아이치 132명, 효고 161명, 홋카이도 14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5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98만 8,17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98만 8,88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0명, 효고와 아이치에서 각각 9명, 사이타마에서 5명, 토치기, 카나가와에서 각각 4명 등 총 6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4,17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19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7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97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60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6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33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266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44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34명, 직장 내 감염이 2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와 90대 남성 2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3명 증가한 144명, 입원 환자는 72명 증가한 3,42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77,133명, 누적 사망자 수는 69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1도 사면에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1都3県外にも大阪をはじめ感染が大幅に拡大する地域があります。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緊急事態宣言の対象地域の拡大について検討に入ることに理解しております。 정부는 오사카, 교토, 효고 3부현의 요청을 받아 13일 선언 대상 지역의 추가를 결정합니다. 12일 374명의 신규 감염자와 10명이 사망한 오사카부. 特に12月はなんとか抑え込め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が、この年末にかけて感染が急拡大、クリスマス以降、この年明け判明日でいくと1月の6日以降にですね、この感染が急拡大を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もあります。 오사카부는 정부의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의 강화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오사카 시내의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는 밤 9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오사카부 전역의 음식점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저녁 8시까지로 단축합니다. 협력금도 하루 4만엔에서 6만엔으로 상향됩니다. 효고현도 12일부터 코베시 등의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 밤 9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저녁 8시까지로 더 짧아집니다. 칸사이 3부현에 이어 아이치현과 기후현도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요청하였습니다. 医療は大変厳しい状況、特に、名古屋市内はですね、もう本当に極めて逼迫をしている状況でございます。愛知県としてはですね、国の緊急事態宣言の発出を要請をせざるを得ない状況だ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아이치현에서는 이달 6일 이후 거의 연일 신규 감염자가 3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또 옆에 기후현 역시 급증 중에 있으며 하루에 100명을 넘는 날도 있습니다. 10万人あたりの新規感染者数が 29.85 人ということで、ステージ4の25人を超えるに至っておると。確保想定病床使用率でいきますと 61.9% ということで、これも 50% を超えておりますので、ステージ4に相当していると。関西地域については、かなり手続き的に足早に進む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おります。できれば早急に同じ列車に乗せていただい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칸사이 3부현과 같은 타이밍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치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이치와 기후도 동시에 추가할 방침이며 스가 총리가 13일 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또 토치기현도 긴급사태 선언 대상의 추가를 국가에 요청하였습니다. 토치기현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신규 감염자 수가 전국 3위입니다. 追加の発令をしてくれるのか、あるいは県が独自でやるのか、両にらみで進め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できることならば国の追加指定区域の指定を追加を受けたい。
속속 긴급사태 선언 발령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늦은 대응을 비판하였습니다. 昨年の緊急事態宣言も、小さくスタートさせて結局は全国に展開せざるを得なくなりました。小出しにしといて後からねずるずる広げていくというのはこういうその危機管理を進めていく上で最悪のやり方でやっぱり最初にしっかりと網を大きくかけておいてで徐々にこう緩めていくっていうのが原則なんだけれどもそれに全く逆行するやり方を 한편 연휴가 끝난 수도 도쿄. 정부는 출근자를 70% 줄이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인파는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JR 동일본 등 수도권 철도 각사는 20일부터 막차를 최대 30분 정도 앞당기는 쪽으로 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도쿄 등의 요청으로 인한 대응입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970명으로 8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단 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이틀 연속 사상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重症の方が144名、まだ詳細入っておりませんが、少なくとも昨日確認した中でもですね、結構お若いというか40代の方も複数ね、入っておられたのを確認をいたしております。40代という若さでも厳しい方は厳しくなるということで、そのためにも感染しないさせないというそのことをですね、改めて徹底していただきたいと。 또 입원 요양 등을 하지 못한 감염자가 7,000명에 이르는 등 의료체제의 압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4000床の中でももう3300、400という数が埋まってきておりますので、今後の体制をどう作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対して、やはりもうほとんど限界に近い部分もあります。どこまで乗り切れるかは分かりませんが、しっかりこれからも全力で当た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감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걱정이 되는 것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행방입니다. 대회조직위원회 모리요시로 회장은 올림픽 개최의 확신에 대해 다소 약해진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オリンピックそのものがですね、どういう判断が最終的になされるのか、これも分かりません。ただ、私が組織委員会の会長として、私が今年は難しいでしょうということは口を裂けても言えないんです。実は内心はやっぱりもしかしたら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はないわけじゃない。あとは毎日毎日神様にお祈りする、天を敬う、それしかない。 이와 달리 스가 총리는 여전히 올림픽에 강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이날 스가 총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씨와의 전화회담을 하였습니다. 회담에서 빌 게이츠 씨는 올림픽 개최는 세계에 대한 큰 메시지가 되므로 꼭 개최하길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스가 총리는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K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지지율을 넘어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0%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와 반대가 역전된 것은 지난해 8월 아베 전 총리가 사임하고 9월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가 39%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가 40%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정부가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 발령 타이밍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 늦었다가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 지역은 다른 지역도 발령해야 한다가 47%, 전국에 발령해야 한다가 33%로 나타나며 선언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기간으로 정한 2월 7일에 해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88%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현재 감염 상황의 진정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접종 시작을 예정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을 원한다는 50%에 그쳤으며 38%가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7.8%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입헌민주당이 6.6%, 공명당 3%, 공산당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40.5%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의 국회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답을 피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스가 총리. 국회 회의록 등을 기초로 집계한 결과 여야당의 질문에 대해 총리가 답변을 피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총 100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과거의 총리들의 답변을 크게 웃도는 결과입니다.
답을 피하겠다는 답변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11회로 9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심지어 2019년 아베 신조 총리의 63회보다 1.6배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 일본 학술회의의 임명 거부의 경위 설명과 아베 전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의 회비 보전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말을 자르는 단답형 답변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스가 총리는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와 같은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명의 자세를 다하지 않는 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자민당 간부는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답변이 횡설수설하다, 정기국회가 걱정된다라며 불안을 표하였습니다. 또 긴급사태 선언을 앞둔 7일 의원운영위원회에는 야당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정치학 교수는 관방장관 시절에 말을 끊는 답변은 일본의 앞날을 보여야 할 총리로서 어울리지 않고 국민에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코로나 시국의 위기야말로 총리에게는 짧아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민당의 수뇌부라고 불리는 분들의 한계다. 제대로 된 정치 신념, 의원으로 선출된 책임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설명 책임, 인간으로서의 성실성, 대인관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등 이렇게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전임자도 포함하여 정권의 이대나 이어진 것은 최종적으로는 선택한 국민의 책임이 될 것이다. 스가를 선택한 것은 나도 포함해서 많은 국민이겠죠. 모두 간접적이라도 선택한 우리가 반성하고 다음은 이런 지금의 정부의 노를 표명하는 데 노력합시다. 지금 야당의 과거 평가는 미뤄두고 다시 한번 교체해봐도 좋지 않을까. 많은 국민이 앞으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피하고 있지 마세요. 끊임없이 피하면 총리로 있는 것도 피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신의 생각이 없으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지율 41%라고 했는데 4.1%가 잘못된 것 아닌가. 답을 피하지 말아라. 국민이 곤란한 것, 불안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마주봐야 한다. 세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하는 국민에게 죄송하지 않은가. 지극히 불성실한 답변이라 생각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사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이 고속 대용량의 새로운 통신 규격 5G에 관한 영업비밀을 밀반출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것은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 아이바 쿠니아키 용의자입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재작년 12월 자택 컴퓨터에서 소프트뱅크 서버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이 5G 기술 정보에 관한 파일을 직접 메일로 송신하고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바 씨는 재작년까지 소프트뱅크의 엔지니어로서 일했지만 파일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다음날 휴대전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라쿠텐 모바일로 이직하였습니다. 고속 대용량이 특징인 5G는 소프트뱅크 등 휴대전화 대기업 3사가 지난해 3월, 라쿠텐 모바일이 그로부터 반년 후인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대응 스마트폰 기종이 연달아 발매되었습니다. 경시청은 영업비밀 파일 외에도 복수의 정보를 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뱅크 측은 정보를 라쿠텐 모바일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영업비밀의 이용 정지 및 폐기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해상보안청 측량선과 한국 해경선이 대치했다는 기사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 측이 한국 측에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조사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11일 해상보안청 측량선인 쇼요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나가사키현 고토열도의 메지마섬 서쪽 140km 부근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한국 해경선이 무선으로 조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즉각 중단 요구를 그만두고 본선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12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선박을 통한 조사의 활동 위치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국제법과 관련한 법령의 근거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며 일본 측에 반박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